한 주간 있었던 총선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김윤영 부대변인,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근 시사평론가,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개건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총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뜨거운 사건들 그리고 이슈들이 계속 더 자주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당 관련한 내용부터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당정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게 아니냐 싶었더니 바로 봉합 수순으로 들어가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 소식부터 짚어보죠.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그 반국가 세력들인데 진짜 이게 발부딪히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더 많이 위로를 해드려야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네. 앞에! 진파! 테이블업!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한 호주 간에 계획되어 있는 외교장관, 국방부 장관 2+2 회담 준비와 관련한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정치질을 한 겁니다. 공수처가 선거 개입 정치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 수사 개입과 저질 정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침에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한 일주일 이상간 이종섭 호주 대사 그리고 황상무 전 수석 관련한 이슈로 당정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곧바로 이종섭 대사가 조기에 한국으로 이제 다시 귀국을 하게 됐고 황상무 전 수석이 사퇴를 하게 되면서 뭔가 분위기가 수습되는 국면이에요. 더 이상의 당정 간의 갈등은 뭔가 없이 원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원팀으로 보여집니다. 별로 문제의식이 없어 보여요. 그런 의미에서 원팀이라는 문제의식이 없어 보인다. 예. 황상무 사퇴 수석 사퇴, 이종섭 장관 귀국 이런 임시 뭐랄까 좀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꼼수 정도로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여권의 봉합이라는 것이 결국은 플러스 효과를 내기 위한 봉합이어야 할 텐데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자, 지금은 민심은 뭡니까? 선거 상황에서는 즉각적으로 민심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황상무 수석 사퇴, 이종섭 대사 경제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민심을 수용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취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도 대통령님이 말씀 잘 듣겠습니다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을 오히려 호도하고 있고 자, 서해 행사에서 만나서 지금 무슨 얘기했습니까? 결국은 물가는 살인적이고 민생은 죽어가는데 지금 종북 세력 운운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게요. 뭐랄까 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여권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봉합이랍시고 하고 있는데 저게 누구를 위한 봉합이냐는 거예요. 결국은 총선 패배를 위한 봉합으로 저는 보인다는 점에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종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황상무 수석이 자진 사퇴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종섭 호주 대사가 즉시 귀국하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공항 현장에 나간 민주당 의원들의 피켓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즉시 귀국, 즉각 수사. 즉각 수사라는 건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요구하는 거잖아요. 공수처가 즉각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어찌됐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당의 입장을 수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문제보다는 비례대표 명단과 관련된 이제 이철규 공관위원회 그런 기자회견을 통한 그런
이 충돌 움직임이 사실은 좀 더 리스크가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대통령을 대변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자신들이 추천했던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러나 이것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해프닝처럼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철규 공관위원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렸던 많은 후보들, 이용 후보라든지 또 김은혜 후보라든지 많은 후보들이 전부 다 한 목소리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은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상 그냥 한 번의 어떤 퍼포먼스로 끝났기 때문에 물론 뭐 말씀하시고 또 우려해 주시듯이 이 이종섭 전 또 국방장관 현 호주 대사의 문제는 아직 종결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선 전에 또다시 이 문제가 더 크게 번질 가능성은 전 없어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종섭 대사가 조기 귀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해결된 거는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종훈 평론가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자신이 요구한 부분, 그러니까 두 가지 요구한 부분을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대로 됐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생각대로 됐다라는 본인이 말한 바대로 들어왔다. 들어왔다라는 거지만 야당의 공세는 아마 계속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귀국의 문제가 아니고 사퇴로 이제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사잖아요. 수사에 협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도피다. 그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한 도피다. 이게 지금 프레임이잖아요. 최소한 귀국을 하고 내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라면 그것은 도피가 아니고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하는 어떤 태도를 계속 견지할 때 상당히 저는 이 부분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 교수님께 짧게 한번 더 드릴게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내 말대로 됐다. 조기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됐다. 이 리스크를 빨리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해결됐다고 보십니까? 조기 귀국으로 뭐가 달라졌죠? 공수처 수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공수처한테 왜 수사 안 하냐고 얘기하는 피의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어찌 보면 공수처법 위반이에요. 대통령실에서 수사 안 한다, 공수처법에 관여하겠다는 거거든요. 공수처에. 결국 수사에 대한 판단과 어떤 절차는 공수처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민심은 젊은 해병대원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입니다. 그 본질은 국방부 장관이 주범이든 종범이든 중요한 것은 그 수사의 본질을 밝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종석 대사가 주요 피의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사 경질을 시키고 민간인 신분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본질이다. 그러니까 지금 귀국을 빨리 하냐 마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귀국은 공관장 회의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논리에 의하면 우리 야당이 요구해서 들어왔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민심에 부응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민심이 가리키는 것은 이종섭 대사를 경질시키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받도록 해서 젊은 해병대원의 죽음이 제대로 수사되고 그 수사 외압의 의혹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바라는 게 민심의 본질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도 한 번만 더 주시면 이 민주당은 이것을 쟁점화해서 계속 총선에 쓰겠다, 사용하겠다라는 의도가 보이는 게 처음에 이 프레임은 어떤 프레임이었냐면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도피를 했다, 도주를 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도피가 아니라 부임을 했고 그런데 수사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받기 위해서 돌아왔다. 그건 도피의 성격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니까 그 다음에 얘기는 뭐냐면 아니다. 수사 외압을 했으므로 사퇴를 해야 된다. 이건 그 다음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보자고요. 이게 수사 외압이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군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어요.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럼 수사를 외압한다는 표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요. 당시에 국방장관 쪽에서 뭘 요구했냐면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을 할 때 8명을 전부 다 이첩을 했어요. 그런데 국방부 쪽에서 봤을 때 그 8명이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중사부터 사단장인데 그 중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2사람이나 병사를 살린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한 중사까지도 무슨 지금 제대로 자신의 할 일을 못했다라고 수사에 이첩하는 게 너무 가혹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8명에 대한 혐의를 적시를 해서 보고를 하라라고 했는데
수사단장이 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냥 이첩해버린 것, 지시를 명령을 어긴 것이 문제가 됐는데 도리어 외압이다, 뭐 법에도 없는 외압이다라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윽박하고 하는 것이 정치 쟁점으로 만들겠다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 이슈 관련해서 이 공수처에 관한 부분 조금 더 이어서 짚어보죠. 그 한동훈 위원장이 공수처가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까지 지적을 했는데 혹시 이 영상이 들어와 있으면은 저희가 잠시 후에라도 봐보기로 하고요. 여선웅 부대변인, 우리 지금 공수처 이종섭 대사 귀국에도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권과 또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야당이랑 같이 공작하고 있다. 뭐 한동훈 위원장 표현대로는 뭐 정치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국면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이 상황을 설명하려 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용산 이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다시 여권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다시 회복세에 들었다가 용산 문제, 황상문 수석, 그 다음에 그 이종섭 임명으로 다시 또 약간 여권 그 지지율에 약간 반전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지율 낮은 대통령실, 용산 문제가 총선 국면에서 전면에 나오면은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이 문제가 이슈가 들어가면은 분위기가 좋아진다. 이게 가장 간단하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예컨대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으면 있을수록 호주 대사의 직책으로 있으면 있을수록 이거는 선거 때까지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종섭 대사가 다시 만약에 호주로 출국한다? 그럼 다시 또 도주 프레임에 또 말리는 거고, 만약에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은 다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그 포토라인 쓰면은 이게 다시 또 이슈가 또 안 좋아지거든요. 불리해진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과 여권에서는 이 문제를 그냥 아예 여론에 아니면 뉴스에 아예 안 나오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주장들을 지금 뭐 경기도 권역의 국민의힘에서 선대본부장 맡고 있는 김학용 의원, 경기 안성에 출마한 후보인데요. 이분이 벌써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권 내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계속 오래되고 뉴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냥 빨리 사퇴해라. 지금 선거가 안 좋아져서 후보에 나온 후보 도태우, 장해찬 후보들도 뭐 공천 취소하는 마당에 임명직이 대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후보들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몇 달 전에 출국 금지를 걸어놓고 지금 계속 부르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을 오히려 정치에 개입하는 거다. 이런 주장들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어쨌든 지금 윤석열 집권 시대이고 공수처가 뭐 야당 몫으로 원래 이제 뭐 진행이 돼가지고 뭐 위원들은 다 뭐 민주당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국민들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어쨌든 정부니까 공수처가 민주당이랑 같이 이야기를 손잡고 뭐 했을 거다 아니면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게 국민들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다고 봅니다. 공수처가 정치 개입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을 주셨어요. 김유영 부대변인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가 6개월 동안 이종섭 대사를 소환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출국을 하게 되니까 부랴부랴 불려서 4시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국을 하게 되니까 공수처는 출국금지를 연장하면서 출국금지 해제를 반대하면서 낸 의견이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종섭 대사가 어쨌든 귀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소환해서 조사하는 게 자신들의 말에 논리가 맞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소환 조사를 못하게 되면 본인들 스스로가 우리가 정치질을 했다라고 인정하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고발장 접수 기준으로 이제 6개월인 거고 또 수사에는 뭔가 진행 절차와 또 속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아직 기초조사도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부르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가기 전에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출국금지를 계속 연장했지 않습니까? 그게 자체가 논리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공수처가 보인 행태가 지난 과거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면서 검찰이 보였던 그런 수사에 있어서 그 수사권에 남용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에서 같은 비난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비난이 없는 것 자체도 되게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할 거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직접 대구 사저를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행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마치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10, 11, 12 이렇게 3달 동안 3번 정도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간 바 있거든요. 이게 보수층 결집을 위한 행보로 읽혀졌었는데 비슷한 행보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 교수님. 뭐 비슷한 행보로 보여집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비슷해 보여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에만 하더라도 벌써 박근혜 전 대통령을 3번 만났습니다. 네. 물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생일 축하 난 정도를 보낸 인연밖에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어려울 때만 되면 뭐 사골곰탕을 우려먹는 것도 아니고 때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생각도 비슷하고 철학도 비슷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국민 80% 여론에 의해서 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에 불과합니다. 자, 보수층을 끌어안고 텃밭에서 어떤 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뭔가 청구서 내놓으라고 하듯이 유영하 대변인 측근 공천 줬습니다. 도태우 변호사 공천 줬다. 그러나 국민 여론 때문에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명하면서 자, 보수층 결집하는 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자, 보수층 결집해서 총선 국민의힘이 이깁니까? 저는 중도 무당층의 승리를 지지를 견인해내지 못하면 여야 막론하고 이기기 어려운 것이 총선의 방정식입니다. 승리의 방정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수도권이 위기론에 빠져 있는 속에서 처방이 잘못됐다. 보수 지지층의 결집만으로는 총선 성패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는 어찌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행보를 보이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런 효과는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투표율이라는 것도 중요하니까 보수층을 더 결집시키는 효과. 물론 중도층의 이탈은 일부 있겠습니다만 워낙 지금 양당이 갈등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노린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내놓아야 되는 것들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끌어안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할 만큼 다 했다. 효과라고 하는 것이 더 나오기 힘든 재탕, 삼탕의 효과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고 효과가 아예 없단 말보다는 오히려 더 설득력 있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이걸 극복해내야 되는 것이지. 자, 이를테면 처방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처방이 뭡니까? 결국은 물가는 어렵고 민생은 어렵다는데 거기에 대한 처방을 고민해야죠. 자, 그런 의미에서 갑자기 종북 세력을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색깔론을 얘기한다든지 또는 어느 날 갑자기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보수 결집을 호소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는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을 9회 말 투 스트라이크 상황을 극복해내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지적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종구 시사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보수층 집결이라고 해석하시나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선거 국면 이미 꽤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많은 지역을 다녔습니다. 수도권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수원도 가고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시작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고 한다면 그 지적은 또 일견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지금 쌓아 올린 어떤 서사가 있어요. 서사가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 맹주가 될 수도 없고 전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과 당 지도부는 왜 걸핏하면 봉화마을에 가지요? 왜 걸핏하면 양산의 평산 책방에 갑니까? 당연히 그분들의 어떤 뭐랄까요? 그분들을 찾아감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어떤 그 메시지를 바탕으로 해서 선거를 시작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전략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과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그 민주당 맞냐라는 중도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통진당, 헌법재판소가 해체시킨 그런 당의 후예들을 아무런 당 내의 어떤 뭐랄까요 이 공론화 과정 없이 당대표가 자기의 어떤 마음대로 그 세력을 손을 잡고 그 세력에 다시 입성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민주당의 어떤 행태가 저는 정통 그런 이 보수 야당으로 출발한 민주당이 아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그런 지적. 어떻게 종북 세력과 그렇게 손을 잡을 수가 있느냐. 종북 세력을 그렇게 국회에 입성시킬 수 있느냐라는 지적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진짜 겸허하게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제
예방을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또 이런 인연도 있을 것 같아요. 여성전 행정관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연, 망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양측에서. 네. 어떻게 보세요? 뭐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함께 그 국정농단 사건 수사하면서 사실상 뭐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이제 뭐 잉어의 몸으로 이렇게 만든 뭐 주인공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권의 당대표, 여권의 이제 리더가 되면서 처음으로 뭐 박근혜 대통령 아마 예방하는 걸로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좀 알고 있는데요. 뭐 그런 의미에서 만남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뭐 앞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이게 이제 뭐 선거 초반이나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초반에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의례적인 인사 뭐 이렇게 좀 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 이제 곧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시작하는데 첫 메시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같이 손잡고 보수 결집하는 거다. 이게 과연 지금 뭐 특히 이제 어려운 수도권 서울 민심에 호응하는 메시지일까? 여기에는 굉장히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뭐 앞서 이야기 많이 나온 것처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해야 될 것은 중도 무당층하게 호소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뭐 이념적인 이런 메시지 말고요, 뭐 보수 결집 이런 거 말고 그냥 민생 이야기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끌어나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지금 선거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되게 센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여권이 할 수 있는 거, 여당이 할 수 있는 거는 정책으로 뭐 집권당이기 때문에 뭔가 국민들한테 바로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점점 던져야 된다. 근데 상황이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결국에는 뭐 그 표가 눈에 보이는 표, 뭐 쉽게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를 약간 좀 떨쳐 보내야지 뭔가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 그리고 동선이 이제 정치적 뭔가의 의도를 가진 게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